안녕하세요. 스쿨 오브 웹의 이상희입니다. 리스트 편에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는 리스트만큼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공부할 딕셔너리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딕셔너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튜플과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고 사용 방법 또한 많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딕셔너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강좌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함께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 하나입니다. 딕셔너리의 가장 큰 특징은 키 밸류 매핑을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리스트, 튜플 등과 같은 시퀀스 데이터 타입과는 다르게 순서가 없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하여 정의합니다.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하여 빈 딕셔너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의된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가 정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아이템은 키 밸류 형식을 가지며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아이템과 아이템의 사이는 컴마로 구분됩니다.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하여 간단한 딕셔너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 컨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스트럭처를 사용하여 딕셔너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컨스트럭처로 정의할 때는 키와 밸류 사이에 콜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데이터를 할당하듯이 이퀄 사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가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면 안 됩니다. 만약 키를 따옴표로 감싸면 다음과 같은 신텍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퀄 사인 대신 콜론을 사용해도 신텍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 주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딕셔너리를 저장할 변수의 이름으로 빌트인 클래스 이름인 딕트를 사용하면 딕트 안에 정의된 타입 오브젝트가 딕셔너리 오브젝트로 오버라이트 되고 딕셔너리 컨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딕셔너리의 아이템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 아이템의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age 키를 사용하여 25라는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ge 데이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age의 밸류 값이 30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아이템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del 빌트인 함수를 사용하여 추가한 아이템을 삭제하겠습니다. 추가했던 아이템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삭제할 때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사용하면 키 에러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타입은 int, float, string, tuple입니다. 각 데이터 타입을 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와 딕셔너리 타입은 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 밸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의 밸류에는 리스트 안에 모든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딕셔너리 안에 저장된 리스트의 아이템이나 딕셔너리의 아이템에 액세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신텍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 1과 딕셔너리의 아이템 밸류 1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트와 같은 시퀀스 데이터 타입은 정의된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항상 같은 순서를 지키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고 루프를 사용하여 항상 같은 순서대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딕셔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템의 순서가 보장되지 않으며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도 마지막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 버전부터는 딕셔너리도 리스트와 같이 정의된 순서를 기억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했을 때 마지막 위치에 저장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3.7 미만의 버전에서 딕셔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생성한 3.5 버전 가상 환경을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전이 3.5.6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딕셔너리를 하나 생성한 뒤 딕셔너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저장된 순서와는 다르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한 뒤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을 했을 때는 추가한 아이템이 마지막 위치에 추가되었지만 두 번째 실행을 했을 때는 마지막 위치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3.7 버전 이전의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의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 3.7 버전에서의 딕셔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7 버전에서 조금 전에 3.5 버전에서 실행한 코드를 똑같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템이 정의된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아이템이 마지막 위치에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해도 추가한 아이템이 마지막 위치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메소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프 함수로 딕셔너리 클래스 안에는 어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소드 몇 가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메소드입니다. 클리어 메소드는 딕셔너리 안에 정의된 아이템을 모두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한 뒤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하여 모든 아이템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템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get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 전달된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면 키에 대한 데이터를 리턴하고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none을 리턴합니다. 보통 존재하지 않는 키를 참조하여 키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딕셔너리를 정의한 뒤 get 메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키를 get 메소드에 전달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리턴되는 값이 없거나 none 데이터가 리턴되면 어떤 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여 정말 none 데이터가 리턴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tems 메소드입니다. 파이썬 딕셔너리는 for 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터레이터 오브젝트입니다.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하고 이터 함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가 이터레이터 오브젝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for 룹을 돌면서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의 아이템을 for 룹에서 액세스하면 키값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ems 메소드를 사용하면 키와 밸류가 튜플 형식으로 리턴됩니다. 일반적으로 items 메소드를 사용하여 루핑을 돌 때는 키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와 밸류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정의한 뒤 각각의 데이터를 언패킹하여 사용합니다. keys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딕셔너리에 정의된 모든 키를 리스트 형식으로 리턴합니다. 이 메소드는 딕셔너리의 키를 정렬하고 그 정렬된 순서대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딕셔너리를 정의한 뒤 for 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순서 없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를 정렬하여 순서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순서대로 출력되었습니다. values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딕셔너리의 모든 밸류를 리스트 형식으로 리턴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두 딕셔너리를 하나로 조인해주는 아주 편리한 메소드입니다. 두 개의 딕셔너리를 정의한 뒤 하나의 딕셔너리로 조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딕셔너리가 하나로 조인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딕셔너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강좌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딕셔너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커멘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리스트와 딕셔너리보다는 많이 쓰여지지 않지만 잘 알아두면 정말 편리한 세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